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산중공업 1월 8일 리뷰를 제가 어제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올리려고 하고요. 어제 50원 올라서 14,200원에 상승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코스피 코스닥을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또 120포인트 오르면서 4%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1포인트 내려서 0.11% 하락하였고요. 그래서 수급을 보시면 확실히 외국인이 많이 들어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기관과 개인이 팔았는데요. 이 기관을 계속 샀다가 팔았다 하면서 장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데, 확실히 외국인이 크게 들어와서 이 지수를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 코스피 상승이 지금 골고루 여러 종목이 오른 게 아니고요. 특정한 종목, 삼성전자, 그 다음에 현대차그룹,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만도나 이제 현대오토에바 같은 자율주행 관련주, 뭐 이런 종목들이, 그 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장주들이 굉장히 크게 많이 올라가지고 시총이 높은 게 한 6%, 7%, 8% 이렇게 오르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막 20%씩 오르니까 이렇게 지수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시가총액이 좀 중간이거나 낮은 종목들이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편차를 좀 두면서 증시를 자꾸 올리는 것 같고요. 오른 종목만 지금 계속 오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는데 특정 종목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별로 알짜 지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내 종목 빼고는 왜 이렇게 잘 가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특별히 많이 오른 종목이 몇 개 없으니까요. 제가 어제 커뮤니티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수급 사이클이 돌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가치가 크고, 그리고 미래 그런 이제 전기차 쪽이죠. 그리고 반도체 쪽, 그쪽을 먼저 건드린 것 같고요. 사이클을 돌리면서 이 수급이 몰려다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코스피와 그리고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네, 따로 이제 이 증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또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찍으면서 3000포인트 넘자마자 바로 3200포인트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1포인트 하락해서 0.11포인트 떨어졌고요. 그래도 지수는 조금 하락했지만 여전히 강한 모습이고, 코스닥도 지금 코스피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들어오지 않고 좀 흐지부지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확실히 반도체랑 그런 대주주죠? 아니죠. 우량주 위주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또 많이 힘을 받기 시작했네요. 일단 기관이 코스닥을 너무 많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 코스닥이 어떻게 움직일지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은 확실히 코스피가 좋아 보이네요. 증시는 여기까지 보고요. 두산중공업 한번 보겠습니다. 뭐 오를 듯 하면서 요즘에 이제 또 오를 듯 하다가 또 내려놨는데요. 여전히 계속 312주, 321주 같은 뭐 프로그램 똑같은 매도세가 붙어가지고 한 주가 관리를 하는 듯 했습니다. 그냥 투자자 먼저 보시면 기간 13만 주 매도, 외인 2만 7천 주 매도로 잡히는데요. 이 외국인 매도량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제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만 7천 주라고 되어 있긴 한데 마지막에 변동성이 아주 크게 변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2만 7천 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면요. 일봉상으로는 역시 이제 레벨업을 한번 한 다음에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21선을 태우는 모습이고요. 제가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옆으로 서서히 기어가면서 이렇게 21선과 올라가는 모양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을 좀 만들어가는 것 같고, 꼬리를 좀 달아주면서 밑으로 내려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봉을 띄우면서 여전히 이 14,000원, 15,000원 아래에서 이 중반에서 물량을 좀 소화시키면서 저항을 좀 받는 것 같고요. 이런 시간을 좀 거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의 패턴을 좀 보시면
한번 오르기 시작할 때 한 번씩 크게 크게 올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며칠 더 기어가다가 한번 크게 레벨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때는 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주봉상으로는 네, 뭐 이번 주 괜찮게 마무리했다고 생각됩니다. 14,20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20주봉선을 회복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를 끝내고 네, 꼬리를 받치면서 이제 반등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조금 이렇게 양봉을 띄우면 더더욱 좋은 모양이 나올 것 같고요. 핵심 포인트는 14,700원을 14,700원에서 뭐 14,800원 그 정도 선을 조금 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제 저항을 맞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이 확실히 좀 많을 것 같고요. 그 매물을 좀 뚫고 나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주식이 많이 상장이 되었고 그래서 3억 주 정도가 되죠 지금 상장 주식이 좀 많긴 한데요. 실제로 근데 시중에 풀리는 주식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신주도 두산이 41% 가져갔고 우리 사주 10% 정도를 가져가서 대부분의 그 주식 물량이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그리고 연기금이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활발하게 이렇게 어, 거래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두산중공업의 주가를 좀 보시면 계속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이 매수하셨던 물량이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물타기 하셔서 좀 요 근처에서 2만 원 정도 때까지 만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2만 원까지는 충분히 쉽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부터는 이 여기 물려 계셨던 분들의 매물이 조금 저항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은 어느 세력에 의해서 특별히 관리를 좀 받고 있는 듯 합니다. 아무튼 나중에 그런 매물대를 도달했을 때도 뭐 좋은 소식과 함께 쭉쭉 나간다면 네,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는 여기까지 보고요. 제가 또 준비한 게 있는데 일단은 두산중공업 대차 잔고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번 이렇게 크게 증가를 했다가 서서히 감소를 했죠. 여기 이제 서서히 감소를 시키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갔고요. 근데 제가 이 증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이렇게 대차 잔고가 증가한 적이 이전에도 있었다. 그리고 대차 잔고가 그렇게 증가한다고 해서 공매도가 많이 증가한 것도 아니고 주가가 그렇게 하락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고요. 주가가 이제 멈춰 있는 동안 대차장고가 서서히 내려가고 이제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아주 많이 하락했습니다. 대차장고가 지금 여기 그래프에는 보이지 않는데 제가 이제 그 이쪽 대차장고 신고하는 곳에 찾아봤더니 대차장고 코스피 대차장고 감소 종목 1위가 두산중공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의 잔고가 760만 주가 감소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 LG 디스플레이, 현대로템도 2위, 3위. 현대로템은 요새 네, 전기차와 엮여서 주가가 아주 급등하는 주식이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점점 이제 상향 추세로 바뀌어서 2만 원대로 진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차장고가 급감하게 되면 주식이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많고요. 두산중공업도 지금 760만 주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릴 때 뭐 무슨 이유 때문에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시 600만 주로 감소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두산중공업의 대차장고는 여기 상세죠. 네, 637만 주로 감소를 했고요. 어, 이전에 연말 전에 그 수준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외국인 당일이 이제 추정이 이제 44,000주 매도였는데요. 당일이 갑자기 이제 장 끝나고 나서 142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동시호가에 뭐 거래를 한 것은 아닐 것 같고요. 뭐 시간의 대량 매매 방식으로 좀 매매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10.6%가 감소를 했는데요. 이거는 뭐 주가를 찍어 내리려고 이렇게 매도를 한 것이 아니고 뭔가 이 대차장고 상환을 하면서 이 주식 처분도 좀 한 것 같고 아무튼 뭔가 정리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으로
지금 뭐 공매도 잔고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지금 대차 잔고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이놈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지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상승 방향으로 좀 잡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매도 물량을 누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저 140만 주를 어, 장중에 꽂아 내린 게 아니고 장 외에 팔았기 때문에 그냥 일종의 거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투자자를 보시면 거의 뭐 네, 24일부터 해서 꾸준히 매도를 하는 포지션인데요. 이제는 조금 매수로 좀 돌아섰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연기금도 조금씩 매도를 했는데, 금요일에는 좀 많이 매도를 하지 않았고요. 이제는 다시 매수 포지션으로 잡으면서, 차주에는 조금 상승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요 정도면 이제 충분히 기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조금 더 옆으로 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양운이 얇아지는 지점을 좀 강하게 뚫고 나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네, 두산중공업은 차트는 그러고 거래량 대차 잔고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종합적으로 좀 봤을 때 이번 달에 있게 될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두산인프라코어랑 현대중공업 이제 매각을 본계약 체결을 좀 해야 됩니다. SPA라고 하는데요. MOU는 이제 작년에 체결을 좀 했습니다. 근데 MOU가 사실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두 회사가 이제 그냥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으면 웬만하면 계약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그 회장이 이 의지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 쪽 그 분야도 1위를 먹기 위해서 두산 인프라코아를 매수할 의지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8천억에서 1조 사이에 매각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한 9천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매각이 이제 본 계약이 체결이 되고 나면 이제 5월쯤에 최종 매각이 성사되게 됩니다. 그러면 두산중공업의 3조 자구안이 완벽하게 끝나게 되고요. 얼마 전에 이제 두산 퓨얼셀에 지분을 팔면서 2,700억을 또 확보를 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의 그 재무 개선이 확실히 이루어졌다.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아의 빈자리는 두산밥켓을 이제 흡수 합병을 통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흡수 합병은 또 나중에 다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흡수 합병을 진행하게 되면 두산 밥켓의 그 지분 수익을 직접적으로 두산중공업이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산 퓨얼셀의 최대 주주로서 두산 퓨얼셀의 수익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캐시카우로서의 역할을 그 두 회사가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은 이제 신재생에너지의 사업으로 그 다음에 추가적인 원전 수출로 앞으로 점점 커지겠습니다. 네. 그 다음 또 봐야 될 게 두산인프라코어의 DICC 소송입니다. 이제 3심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거는 1심은 두산중공업이 승리를 했고 2심은 패소를 했습니다. 근데 패소를 했는데 그 패소도 부분 패소를 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FI들이 이제 DICC 지분을 매수를 좀 했었는데요. 20%를. 그게 이제 소송을 걸어서 2심에서 승소를 했으나 재판부는 FI들이 주장하는 매매 대금 7,093억 중에 100억 원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어, 만약에 이제 패소를 하더라도 이 7천억 중에 100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두산중공업이 그렇게 부담스러워할 금액이 아니고요. 부분 패소를 했기 때문에 3심도 그러고 뭐 잘 진행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1심, 2심은 두산중공업에 유리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더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네, 그 다음에 첼코 원전 입찰 논의를 하게 되고요. 이제 12월에 이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체코의 사정상으로 이 러시아를 배제를 시키느냐 마느냐 그리고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올해 1월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2022년에 최종 그 입찰 업체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하게 누가 선정이 된다는 발표는 나지 않지만 그래도 대충 윤곽이 드러나게 될 거기 때문에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7조에서 8조 정도 이제 수주를 하게 되면 두산중공업도 이제 원전 사업도 같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젠가 뭐 그저께부터 이제 경주 방사능 뭐 아니면 월성 원전에 대해서 네, 삼중 수소가 막 나온다고 지금 난리가 좀 났죠. 근데 그 뉴스가 진짜 뭐 심각한 상황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보도는 하고 있는데 뭐가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큰 문제가 없기를 바라면서 네, 일단 원전 수출을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게 좀 옛날 처음에 건설을 진행했던 원전이기도 하고요. 아주 오래되기도 했고, 요즘은 이제 원전의 방식을 아예 바꿨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짓는 원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월성 원전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바이든의 에너지 정책이고요. 네, 신재생 에너지, 네, SMR 같은 그런 크게 진행하는 에너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이제 두산중공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면서 이번 달 1월도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14,700원과 그 다음에 17,700원을 뚫고 넘어가면서 2만원으로 좀 가뿐하게 진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주가 아니, 뭐죠? 종합지수가 많이 오르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긴 한데요. 이 에너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에너지 그룹주는 종목들은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꾸준히 제가 네,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리뷰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홀리